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 네. 저는 사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쵸.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항상 본인이 부족하니까요.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좀 더 고치면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질 줄 알고. 그러니까요. 엄청 노력했어요. 네. 제가 열심히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렇겠죠. 현재의 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하면 내가 조금 더 네. 괜찮아지겠지? 네. 근데 작년에 제가 발견한 건 암만 노력해도 나는 된다. 나더라.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많은 세월을 나를 바꿔보고 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쓴 세월이 도루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근데 좋은 포인트긴 하죠, 사실. 아, 내가 저런 인간이 아니구나를 발견하셨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선생님이 몰랐던 선생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나를 암만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요. 몰랐으면은 뭐 기운이 있을 때까지 아마 계속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래도 근데 이게 약간 몸에 그 습관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뭔가를 좀 바꿔보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은 여전히 좀 있어요. 네. 여전히 있지만 뭐라 그러나 그냥 내가 뭘 잘하는지 이제 좀 나를 좀 발견해보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나를 바꾸려고 했지 내가 뭘 잘하는지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 네. 그렇죠. 왜냐면 부족한 거가 계속 보여야지 바꾸려고 그러죠. 좋은 게 그렇죠.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네, 좋은 게 보이지 않고 뭘 바꾸면 내가 괜찮아질까? 계속 이렇게 해봤는데 암만 노력해도 나는 나구나.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거지. 그러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원래 물을 주려면 잘 자란 애한테 물 주면 더 잘 자라죠. 비실비실한 애한테 정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엊그제 정말 그냥 하나 발견한 거는 네.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마음에 안 들면 무 자르듯이 자르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렇게 했구나. 그거 하나 발견한 걸 보면서 예전에 제 장점은 아마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툴툴거리면서 한다. 근데 했더니 이렇게 일들이 정말 이렇게 선순환으로 갔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더 이상 내 삶에서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뭔가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잡아서 한다. 그러고 내가 이제 바꾸겠다. 그거 하나? 좋네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만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이거 자세 정비는 좀 된 것 같다. 네. 다시 도약하자. 그렇죠. 뛰자. 예, 다시 뛰자. 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랬을 땐 삶에 이렇게 역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는 항상 제 생각에 나랑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나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내가 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과 나는 삶의 차이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고 나는 이미 간 거지. 옆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기억들이 나서 내 생각이나 내가 나의 호불호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한동안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관점에서 나의 호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나의 호불호가 중요하니까 내가 싫은 거는 안 하기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시면 뭐가 좋냐면 네. 호불호가 생긴다라는 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좋아하고 내가 왜 이거 하기를 싫어하는지. 왜 그런 예를 건데요? 들자면 네. 선생님은 딱 봤을 때 각구가 나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갖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만하게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해봤을 때 이게 성공하겠다 하는 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딱 봤을 때 애저녁에 이거는 망하겠다 싶으면 손을 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손해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왠지 아세요? 모르죠. 실패하면 모욕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경미한테 그 데미지가 딱 하나 더 얹혀지는 거잖아요. 호불호가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사실 내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인정받을 수 없느냐,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느냐, 사랑받을 수 없느냐의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기 그런가요?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보면 어렸을 때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셨겠죠. 네, 엄청나게 강했어. 그리고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장점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네? 이게 호불호가 강하니까 좋은 거는 집중을 하고 싫은 거는 무조건 아웃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호불호가 좀 꺾인 거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좀 연차가 지나고 나이가 먹으니까 다시 호불호가 명확해지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되는데 보니까 삶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이게 보니까 그 호불호라는 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호불호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진짜 이제 신앙적인 부분하고 연결된 호불호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해도 괜찮아라고 선포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안 하는 거. 네. 이거는 불호잖아요, 사실. 그렇죠.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지키는 거는 게 맞는 명확하게 거예요. 가죠. 네. 그러니까 요 도덕적인 개념, 그다음에 네, 이제 네, 신앙적인 개념하고 떨어진 부분에서의 그렇죠. 호불호는 우리 밑에 근저에 있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좀 네. 더 낫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뭐 신앙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의 호불호는 명확하고 그거는 맞아요. 건들 필요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그냥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아웃풋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거.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무조건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경험이세요. 어쨌든 이것 또한. 선생님은 저 같은 경험 없으세요? 저도 뭐 항상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뭐 저도 열심히 산 인간이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선생님보다 조금 더 편하게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래 뭐 때로는 찌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이기도 하고 두 개를 널뛰기도 하고 이런 인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물론 좀 더 내가 이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지는데 불가. 대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나 좀 해볼까 이런 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운동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지나치게 하기 싫은.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뭐가 맞는 소리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태어났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전혀 망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뿐이다. 근데 저는 이 말도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태어났고 완전하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맞죠. 저도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왜냐면 완벽함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에이, 별로 완벽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맞아요.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나로부터 사실은 멀어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약간 획일적인 목표에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삶, 나로 살아가는 삶조차도 사실은 내가 진짜 박미라, 신경미가 아니라 그냥 여러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한 나로 살아가는 그 기쁨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맞춰가는 경향이 사실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인 거죠. 완전 완벽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인정하면 그렇죠.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렇죠. 뭐 나가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생각들이.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획일적인 삶의 이제 행복의 지수를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그 뭐 이제 재난지원금만 봐도 뭐 자녀 있는 가정 많이 받잖아요. 7세 미만. 그렇죠. 그 전체 양육비 뭐 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거 말고 그죠? 그 도시에서 주는 거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니 자녀도 없고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이거고 저렇게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죠. 전 안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줘야 착하시다. 된다고 생각해. 착하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거 찌찌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실, 성공이라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자체가 행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초점이 여전히 맞춰져 있으니까 완전에 대해서 자꾸 갈급해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네. 나랑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거지. 맞아요. 근데 자꾸만 뭔가를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그쵸. 불완전해 보이거든. 그쵸. 그쵸. 근데 나는 나밖에 없거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눈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요. 주변이 자꾸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자꾸 눈이 왔다 들리고.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고쳐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나를 바라보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맞아요.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자면 되게 우리 요즘에 한참 또 한동안 또 요즘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 여성들 이제 성추행 그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말로 하는 그런 부분이요. 보면서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 봤는데, 일반적인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되게 야들야들한 여성상이라는 거죠. 순종적이고 되게 애교가 많고 누구 이쁘고. 좋으라고? 몰라요. 누가 좀, 네, 그 이제 상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네. 원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원래적으로 타고났을 때 애교가 없고 살랑거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성들도. 그렇죠. 네. 남자들도 애교 많은 남자가 있고 없는 남자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람의 부분인데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애교가 없단 말이에요. 있는데 보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뻣뻣한 막대기 같단 말이에요. 그럼 딱 봤더니 나 애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애교 없는 내가 이상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것 자체 경상도에서 살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내 친구들은 다 저처럼 걸걸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서울에 올라와 봤더니 서울 여자들은 말투도 이뻐. 사투리 안 쓰니까. 그런가? 저는 부산 사투리가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대구 사투리일 거예요 아마. 대구 사투리요? 오빠야 이런 거 이트는 되게 대구. 이렇게 부산은 부드러워서. 세요. 그래요? 경남 쪽은 세요. 예, 제가 자라는 곳은 경남이라서 경남은 좀 세고 이제 대구 쪽 사투리가 이쁘죠. 이렇게 남자들이 뻑가는 사투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빠야 하나만 해줄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랬어 얘 하는 거. 뭐 맞아요. 그 경북 대구 쪽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고쳐야 되네, 내가 부족한 애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죠. 뭐 부드럽게 대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심을 공손하게. 담으면 그렇죠. 공손하게 예의 있게. 그럼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그것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사장 보시면서 사장에서 하실 이야기? 고칠 게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완벽 완전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된다라는 시선 자체를 내 시선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서 그 시선을 떼고 나면 좀 더 나답게 살아가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맞아요. 유일한 나밖에 존재죠. 없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응. 예.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나 완전하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뭔가하고 나하고는 네. 비교가 안 돼. 나는 나밖에 없고 그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나답게 유일무이. 사는 거지. 맞아요. 네. 유일무이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 멋에 사는 거고 나답게 그럼요. 사는 거고. 그럼요. 네. 근데 요는 계속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네. 내가 어떤지를 모르는다는 거야. 문제는. 맞아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짜 피드백을 듣기보다는 네. 뭐 우리 한참 유행했던 말처럼 엄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키웠던 우리의 양육자조차도 우리를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이제 부모님이 떠나갔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또 바라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외부의 시선 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진짜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떼어내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저 이제 상담할 때 이제 내담자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질책하는 말 혹은 자기를 판단하는 말이 딱 떠올랐을 때 예를 들자면
얘기하면 뭐 이제 길을 가다가 다리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저 걸음 잘 못 걷거든요. 삐끗거리면 헐 바보같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딱 떠올랐을 때 그냥 자기한테 해버리지 말고 바보같이라는 말 내가 누구한테 많이 들어봤었지? 이게 내 말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짜 내 말이면 고쳐줘야 되고 자기 수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게 외부의 얘기라고 하면 떼내야 되는 거예요. 미라 이건 내 말 아니잖아. 엄마 말이지? 네. 아빠 말이지?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조금 하다 보면 내가 내 속에서 뭘 자꾸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덜 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5장에서 의료 체계가 내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의학 전문가들이 우리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안내 시스템에 다가가 최신의 행동을 결정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질병은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상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물론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는 질병의 희생자가 아니다. 크고 작은 병에 걸리는 데에 다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 질병은 스승이다. 그리고 때론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종이기도 하다. 질병은 파괴해야 하는 악마도 아니고 나쁜 업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죽음조차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다. 질병을 저주로 보기보다는 선물이나 하나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힘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많이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이게 암울한 것 같아요. 너무 암울하고 그래서 보니까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유전적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환경 오염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왜 아프지? 이거를 한만 머리를 돌려서 고민을 해봤자 머리만 아플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냥 현재 지금 아프고 이 아픈 걸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을까?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네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그런 분들도 봤어. 네가 죄 져서 그런다. 맞아요. 그런 거 저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졌다고 그게 병에 걸리냐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뭘 회개를 하냐고. 지금 아픈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고방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굿하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아, 진짜. 사실 질병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예민한 부분인 거예요. 그쵸. 뭐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진짜 죄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지자들 같은 경우. 네, 네. 근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인격, 자기의 마음, 뭐 성품 이런 걸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몸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운동 저 정말 잘 안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기껏 하는 거는 네. 걷기 운동, 그래도 잘하시네요. 그 정도면. 산책 하는 거는 좀 하고 나머지는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세요. 저 숨쉬기 운동만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진짜 자기 사랑하는 방법 아니기는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자기 몸의 건강도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될 나이인 거고,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마음, 이제 영혼을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수술했을 때 그것도 사실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으니까 아픈 거였잖아요. 스트레스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질병을 다룰 때 뭐 죄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건강이구나라는 거 생각하고, 몸에 좋은 거, 뭐 저도 이제 과자를 조금 더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잘 안 되긴 하지만, 이제 좋은 음식 먹고, 뭐 비싼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네요. 어떻게 보면 뭐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프다는 게 몸에서 경종을 울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감기는 쉬라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경종을 울려줘서 너 지금 이거 좀 고쳐야 돼. 그러면 네.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네, 맞아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꼭 막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게 또 바라보면
이제 기분도 안 좋아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맞아요. 힘들어지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를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아픈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극률한 마음으로 같이 그쵸. 아파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이 부분은. 이 5장 보시면서 이렇게 네. 나누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인 거예요. 메시지로 바라본다기보다 그냥 이제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로 받아주는 거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분별하라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뭐 이제 내 몸의 분별을 통해서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내 몸이 안 좋은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은데 개념은 뭐 암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큰 질병 그런 거 말고 뭐 이제 감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네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되게 건강하세요. 어허. 그리고 저희 엄마는 어디가 조금만 안 좋으면 병원에 가셔. 아하.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고생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깍제깍 가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픈 걸 그리고 싫어하시거든.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 걱정이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보면서 어떤 집 엄마들은 보면 되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셨는데 당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게 서로 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거 보면 되게 감사한 건 있어요. 그럼요. 예, 엄마 또 삶을 즐거워하시고 네. 그것도 되게 은총이죠, 사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을 네.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게요. 다시 저도 운동의 열의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 체계가 내 건강을 100%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네. 예, 우리가 그걸 또 기억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나로 살아가는 기쁨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6장에서 10장까지 이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면 암만 비교해도 난 그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렇죠. 나를 좀 살피고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가려면 나를 또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개념이라든지 관념들을 좀 버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시간이 되시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법콩님 나중에 들어오신 분 환영합니다.